조선시대에도 셜록 홈즈 같은 탐정이 있었을까? 그들은 어떻게 진실을 파헤쳤을까? 여러분, 혹시 조선시대에도 셜록 홈즈 같은 기막힌 명탐정이 존재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단 한 명의 영웅적인 인물이 사건의 모든 실마리를 홀로 풀어내는 모습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을 겁니다. 서양의 근대적인 수사 개념이 자리 잡기 한참 전의 조선 땅에서 과연 사람들은 어떻게 진실을 파헤치고 범인을 찾아냈을까요? 오늘 우리는 시간의 베일을 걷어내고 오직 인간적인 지혜와 당대에 제한된 도구만으로 진실을 추적했던 조선 사람들의 놀라운 노력과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당시 사회의 민낯을 함께 들여다보는 흥미로운 지적 여정에 동참해보려 합니다. 한양의 저작거리는 아침부터 밤늦도록 사람들로 북적였고 그 활기 속에는 미처 눈치채지 못한 채 스쳐 지나가는 은밀한 그림자들도 있었죠. 때로는 이 평화로운 일상 속에 돌연 의문의 사건이 터져 마을 전체를 술렁이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때 과연 누가 나서서 이 미스터리를 풀어냈을까요? 조선시대에는 우리가 아는 탐정이라는 이름은 없었지만 범죄의 실체를 파헤치고 숨겨진 진실을 줬던 이들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특정 한 명이 아니라 당시의 법 집행과 수사 시스템 안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던 여러 인물들을 아우르는 개념이었죠.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한양의 한 귀퉁이, 묵직한 문을 가진 포도청 안에서는 밤낮으로 범죄를 수사하는 포도대장과 포졸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이어졌을 겁니다.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중죄를 다루던 의금부의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는 또 다른 차원의 진실 추적이 펼쳐졌을 테고요. 또 때로는 암행어사가 마패를 들고 호련히 나타나 백성들의 억울함을 살피고 지방 관리의 비리를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포도청의 포도대장부터 지방관, 그리고 심지어는 암행어사까지 이 모든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조선식 탐정의 역할을 수행하며 미궁에 빠진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 애썼던 것이죠. 그들의 활약은 현대의 탐정과는 다른 방식으로 당대의 법과 제도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의 수사 시스템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법과 제도를 통해 바라본 조선의 수사는 체계적인 노력과 동시에 명확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선에는 포도청, 의금부, 그리고 형조와 같은 공식적인 수사기관들이 엄연히 존재했습니다. 포도대장은 한양과 경기도의 치안을 책임지고 범죄를 수사하는 핵심 인물이었고, 지방관은 자신의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의 초동 수사와 판결을 담당했죠. 또한 암행어사는 왕의 특명을 받고 전국을 유람하며 숨겨진 부패와 범죄를 찾아내던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이 모든 기관과 인물들은 경국대전이나 대명률과 같은 당시의 법률 체계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법전에는 범죄의 종류와 형벌은 물론 사건을 어떻게 조사하고 판결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었죠. 예를 들어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 시신을 어떻게 검시해야 하는지, 증거물은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등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아도 놀라울 만큼 정교한 규정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근대적인 과학 수사 기법이 부재했던 시대였기에 지문 감식이나 DNA 분석 같은 현대적인 방법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인 한계 속에서도 조선의 관리들은 나름의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진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옥사에서 피의자를 신문하는 과정, 판결문을 꼼꼼히 기록하고 보관하던 서고의 모습, 그리고 지방관이 직접 사건 현장을 둘러보며 증거를 수집하는 장면들은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고뇌하고 노력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이처럼 조선의 수사는 법과 제도의 견고한 틀 안에서 발전해 나갔지만 동시에 현장의 미시적인 추적 기술 또한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법과 제도의 견고한 틀 안에서 발전해 나갔던 조선의 수사는 과연 어떤 미시적인 추적 기술들을 현장에서 활용했을까요? 근대적인 과학 수사 기법이 부재했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름의 지혜와 체계적인 방식으로 진실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조선시대 수사의 또 다른 면모, 즉 현장의 세밀한 추적 기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은 바로 검시, 즉 시신을 꼼꼼히 살피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법의학자들처럼 해부까지는 아니었지만 조선시대에는 무얼록이라는 특별한 책이 존재했습니다. 이 책은 마치 오늘날의 과학수사 매뉴얼처럼 살인사건의 시신을 어떻게 검시하고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었죠. 예를 들어 시신의 피부색 변화나 상처의 형태, 피해 응고 상태 등을 통해 사망 원인과 시각을 추정하려 애썼습니다. 몸에 남아있는 미세한 흔적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그들의 진지한 모습은 현대의 수사관들과 다를 바 없는 열정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맨눈으로 모든 것을 확인해야 했던 그 시대의 한계를 생각하면 이토록 정교한 지침을 마련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울 따름이죠. 또한 현장에서 발견되는 증거물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물론 지문 감식이나 DNA 분석 같은 현대적인 방법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겠지만 범행 현장에 남겨진 흙바닥의 미세한 발자국이나 사건과 관련이 있을 법한 작은 물건 하나라도 허투루 보지 않았습니다. 낡은 문서나 기록들을 꼼꼼히 살펴보며 사건의 단서를 찾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고요. 이러한 물적 증거들이 때로는 결정적인 실마리가 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목격자의 진술이나 정보원의 활약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퍼지는 소문, 주막에서 오가는 이야기들 속에서 진실의 조각을 찾아내려는 수사관들의 고뇌를 엿볼 수 있죠. 그들은 제한된 도구 속에서도 인간적인 지혜를 발휘하여 진실에 다가가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장의 치열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의 수사는 때때로 진실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는 단순히 증거와 사실만을 쫓는 기계적인 과정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 뒤에는 늘 인간의 욕망과 사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으니까요. 당시의 엄격한 신분 제도는 수사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양반과 상민의 진술은 결코 동등하게 다루어지지 않았고 죄를 뒤집어쓴 억울한 표정의 백성들이 제대로 항변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죠. 권력자의 입김이나 사회적 지위가 수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유교적 가치관 또한 수사에 복합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나충, 과 같은 덕목이 때로는 진실을 왜곡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고, 가족이나 공동체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도 있었을 겁니다. 미신적인 요소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무당이 구슬하거나 주술적인 방법으로 범인을 찾아내려 했던 사례는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합리적인 사고보다는 초자연적인 힘에 의존하기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리는 집단적인 시선과 여론 역시 수사의 방향을 좌우하는 보이지 않는 압력이 되기도 했죠. 결국 조선시대의 수사는 단지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욕망과 편견, 그리고 사회의 복잡한 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고뇌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개개인의 탐욕이나 복수심, 질투와 같은 어두운 감정들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조작하려는 시도로 이어지기도 했고요. 아무리 뛰어난 수사관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사회적, 인간적 그림자 속에서 완벽하게 객관적인 진실만을 쫓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때로는 진실이 은폐되고 때로는 엉뚱한 사람이 죄를 뒤집어 쓰는 안타까운 상황도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조선의 수사는 법의 냉철함과 인간 사회의 뜨거운 욕망이 뒤섞인 복합적인 진실 추적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